그렇다니 게임 업계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AI 윤리위원회를 AI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AI가 일부 악의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AI와 함께 열리는 아트 혁신, AI 기반의 시각 탐지, 이상행위 분석을 통해서 치트나 어뷰징을 빠르게 어떤 지표를 더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데이터가 더 의미 있는가라는 새로운 인사이트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로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쩌면은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이 틀을 깨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해본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들 때문에 게이머들이 넥슨을 또 사랑하는 이유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텔러 강덕원 그룹장님과 함께 AI 시대 게임 산업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미 AI 기술이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우려와 걱정들도 함께 커지고 있잖아요. 네, 또 불러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렇다니 게임 업계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생성형 AI 기술이 나온 시간 대비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해졌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제도와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워터마크 의무화라든지 고영향 AI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해외 기업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AI를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기술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넥슨도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AI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AI 윤리위원회는 저희가 AI를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할 때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윤리위원회라 하면은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조직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넥슨 AI 윤리위원회는 단순히 원칙만 세우는 조직은 아니고요. 네. AI가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AI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또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I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다양성과 포용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윤리 원칙들이 실무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AI 기술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를 담당하는 AI 허브실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은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게임 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 보안과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일부 악의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두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잘못된 그런 유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죠? 그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답은 하지 않도록 그런 기준점들을 잡고 있어서 보통 유저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요청을 하실 때는 그 기준점을 넘어가지 않는데 악의적으로 그런 좀 잘못된 유도를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거나 대화를 하시는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AI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 기준점을 넘어갔을 때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무응답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네, 생성형 AI에서 저작권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되게 핵심 과제입니다. 넥슨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자와 협의를 항상 진행하고 있고요. 또 모든 학습 데이터들을 아카이빙 해둬서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학습이 되었는지를 추적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게임 개발자분들의 역할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인간 개발자 역할 변화가 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거치면서 인간의 역할이 많이 변했죠. 네. AI 시대가 되면서도 인간의 역할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왔던 많은 반복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 업무들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욱 창의적인 업무의 비중을 늘려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채팅 필터링, 욕을 쓰거나 잘못된 대화를 할 때 이제 필터링을 거치는 건 게임에서도 이제 특정 단어만을 찾아내서 이렇게 그렇죠. 별 표시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아예 못 치게 그냥 막아버린다던가. 막는, 네.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그 필터링 되는 단어 셋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단어 셋만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 내용은 욕설로 인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아예 AI로 탐지를 해서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순화된 표현으로 채팅에 나올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AI한테 맡기는 거고 그 이후에 게임을 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넥슨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AI 기술을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지 현장의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슨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AI 기술 개발 영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AI와 함께 열리는 아트 혁신입니다. 게임 개발에서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트 제작인데요. 수많은 컨셉 아트나 이펙트, 아바타 리소스 만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확장하고 그림체나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품질 높은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디자이너 분들은 더욱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결국 계속 반복하는 업무는 AI가 좀 전담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더욱 안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임은 어찌 보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죠. 이게 무너지면은 이탈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시각 탐지, 이상 행위 분석을 통해서 치트나 어뷰징을 빠르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면 안에 어떤 잘못된 창,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창이 떠 있는 경우에 그거를 인식해서 이제 찾아낸다든가, 혹은 플레이 패턴이 일반적인 유저분들과 다른 캐릭터를 찾아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AI를 통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 패턴에 따라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는 훨씬 더 어뷰저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훨씬 그 높은 강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거나 하는 식의 사후가 아닌 사전 예방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다던가.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근데 정말 정상적으로 실력이 확 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오케이.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봐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사전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AI가 기억하는 나만의 경험입니다. 플레이어 경험 개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게임은 내 취향을 존중해주고 기억해주고 맞춰주는 존재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읽어주는 데이터 인사이트입니다. 운영 현장은 수많은 데이터와 문서, 지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자동으로 요약, 정리해서 실무자가 바로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치노트라든가 KPI, 유저 설문, 커뮤니티 피드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데이터 형태로 다시 잘 AI로 가공해서 업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히 내부 보고 시간을 줄인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지표를 더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데이터가 더 의미 있는가라는 새로운 인사이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조금이나마 더 즐거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아트 제작을 혁신해서 개발 병목을 해소하고요. 치트를 신속히 잡아 더 안전한 환경에서 게이머들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개인화된 플레이 경험을 확장, 또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네 가지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AI 기술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게임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로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쩌면은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많다. 여기에 또 AI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형태의 어떤 클리셰 같은 게임들이 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틀을 깨는 무언가가 있어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게임들의 NPC들의 수준도 다 높아질 거고 게임도 훨씬 재밌고 굉장히 안전하고 핵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러면 또 우리 게이머들은 새로운 걸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전 어떻게 보면 오히려 AI 때문에 모든 게임의 어떤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 됐을 때 여기서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게임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독창성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이건 역시 AI의 어떤 예측을 통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예측을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예측을 하는 AI의 새로운 독창성이 또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네, 그것도 또 예측 가능하겠죠? 그럼 또 독창성이 나와야 돼. 그렇게 저는 계속 이 게이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창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계속 주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안 해본 거 하고 싶어요, 저는. 똑같은 거 말고 안 해본 거. 네, 이거는 결국 AI와 인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그룹장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넥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 해오는 게임들이 있으니까 그 게임들을 좋아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한 IP, 아이덴티티가 훼손되지 않는 AI를 개발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쓴다 안 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이 유저분들이 이걸 원하시냐라는 게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AI를 잘 접목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모든 게임이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사실 우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게임을 좋아해 주셨던 유저분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그 이유들 그것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AI를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넥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게이머들이 넥슨을 또 사랑하는 이유거든요. 어쩌면 이제 넥슨 대기업입니다. 예, 대기업으로서 저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넥슨이라는 기업이 이 AI 시대에 조금 더 리스크를 안으면서 도전적인 시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내부에? 넥슨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대규모 게임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인디 게임들을 찾아서 발굴해내서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를 통해서 이 게임이 지금 되게 주목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게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채워주기 위해서 빠르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하면 이제 어쨌거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든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게이머 입장에서 유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AI의 접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룹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AI 시대 속 이 게임 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유저로서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AI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크게 좀 몇 가지 트렌드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예전에는 AI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정도로 이제 끝이 났다면 사용화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검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온 디바이스 AI.
소형 모델과 클라우드 기반의 대형 모델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이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 모델이, 또 게임 내에서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소형 모델이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NPC가 단순히 대화형을 넘어 행동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거죠. 운영 자동화의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자동화뿐만 아니라 개인화가 훨씬 강화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사들이 AI 기술을 외부 B2B 모델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을 먼저 확보하고 먼저 리서치를 많이 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 모델로 만들므로 해서 그런 리서치를 직접 하기 힘든 회사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통해 더 많은, 더 재밌는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AI가 게임 제작부터 운영, 그리고 이제 플레이 경험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AI의 적용이 일어날 거고요. 범용 LLM,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범용 LLM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장르와 게임에 특화된 소형 모델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인게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흔히들 아웃게임이라고 부르죠. 네. 게임 안에서 플레이하는 것 외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그 많은 영역들을 다 아웃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아웃게임 영역,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머천다이징 영역까지 확대되고 또 커뮤니티까지 같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로 AI가 발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윤리적 거버넌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AI 기술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만 게임 산업만큼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드물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중요한 건 기술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저작권, 윤리, 보안 등의 과제를 책임감 있게 챙기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게임 경험과 연결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갈 때 인게임과 아웃게임이 연결되는 새로운 게임 생태계와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강덕원 그룹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공계 아이돌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발산만 시키다가 오늘은 이게 방송을 준비하고 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AI 시대에 AI가 접목되는 게임의 발전 방향과 AI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게임이라는 산업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산업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덕원 지식텔러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란 모두에게 주어진 지렛대다. AI가 비싸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그런 기술이 아닌 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걱정이나 혹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사람의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려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는 모두에게 주어진 지렛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무언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지렛대 역할을 AI가 하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알찬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대 두 대의 로봇이 협력을 해서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국방 로봇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전투를 하는 전투 로봇이 보이지 않는 곳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보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감시 정찰 로봇이 물자를 수송해주거나 부상자를 보호하는 지원 로봇.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동작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나를 향해 총소리를 겨눌 수 있어요. RCWS라고 해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돼 있는가?